자,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날씨를 내 무릎, 내 관절들이 알아차린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장마가 예년보다 좀 빨리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이 조금 더 이제 빨리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정도부터 수도권에는 비가 많이 맞아요. 오고 있었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도 이제 특히 할머님 분들은 비가 올 때쯤 되면은 좀 무릎이 시큰거린다, 맞아요. 아프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듣고 넘기고 했었는데 정형외과 공부하면서 그게 과연 진짜 맞는 걸까 하고 저도 좀 그런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가 오는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기 압력이 좀 낮아지는 그런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다 기상캐스터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평상시에 맑은 날씨는 고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교에서 그런 고기압과 저기압일 때 환자분의 통증이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그런 논문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기압이 낮을 때, 즉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통증 점수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논문 결과를 발표를 하였고요. 근데 그 논문 결과를 보면은 그 정확히 왜 기압이 낮아졌을 때 왜 무릎이 통증이 더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가설로는 그렇게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릎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런 압력이 높아진 게 활액막 내에 그런 신경세포를 좀 압박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연관이 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무방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이런 관절염이 뭐 나이 드신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런 자료를 보면은 2018년 그리고 2022년 그렇게 관절염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그런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18년에는 약 한 387만 명 정도 그 정도 환자분이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2022년에는 약 한 417만 여 명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는데 한 5년 사이에 한 30만 명 정도의 환자분이 더 늘었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와중에 이제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의 그런 병원 내원 빈도를 보면은 한 22% 정도 증가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절염의 연령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원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20, 3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의 수가 또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대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다면 남들보다 뭔가 노화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노화 속도는 아마 뭐 개개인 차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노화 속도 때문이라고 보기 단정 짓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젊은 층들은 운동하는 종류도 좀 다양하고 과격한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으로 인한 외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외상이 있는 이제 관절 내에서 많이 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만도 젊은 층의 그런 관절염이 좀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젊은 층의 관절염 환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뭐 아픈 것 외에 이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통증이 가장 주 호소로 알고 계시는데요. 통증 말고도 뭐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무릎에 자꾸 붓고 물이 찬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외관상 보이는 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젊었을 때는 제 다리가 곱게 뻗은 다리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 다리가 변형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오다리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한 뭐 이제 젊었을 때는 제 관절 운동이 다 펴지고 다 굽혀지고 유연하게 잘 됐는데 요새는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것 같고 굽혀지는 것도 다 안 돼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관절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뭐 몇 년 전이나 비교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현저히 좀 떨어졌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절염의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좀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붓고 또 옷자다리로 다리 모양이 약간 변형이 됐다거나 뭐 걷거나 활동 시에 통증이 증가한다거나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유독 통증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한번 우리 원장님과 1:1로 건강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나도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어떤 치료 전략을 좀 저희가 세워야 될까요? 이제 관절염 그런 단계 자체는 저희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그걸 딱 끊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때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체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겠고, 네. 혹은 이제 과도하게 너무 많이 운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을 조금 줄이는 것도 잠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채워나가는 그런 생활 습관의 교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외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약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무릎 내부에 이제 우리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관절액 성분을 주사로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치료를 했는데도 내가 통증이 계속되고 뭔가 아프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이제 무릎 내부,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연골판 같은 경우가 좀 다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뭔가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최대한 수술 없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정형 생물학적인 치료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골수에서 뽑아서 골수 흡인 농축물을 관절강내에 주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피를 뽑아서 그중에 혈소판 성분이 많은 혈장 성분을 관절강내에 주입한다든지 혹은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 분해기라고 하는 이제 내 몸에 있는 지방에서 유래되는 그런 조직들을 잘게 점여서 효소 처리를 해서 무릎 내에 넣는 그런 치료도 같이 시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다리 같은 그런 변형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을 살리면서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뼈와 뼈가 거의 맞닿는 그런 증상까지 그런 지경까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환자분의 통증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인공관절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 치료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 무릎이 좀 많이 아프셨던 분들, 또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정재영 원장님과 1:1로 건강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무릎이 아프고 걸을 때도 좀 불편하다고 하셨고요. 주사치료, 물리치료까지 받아보셨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좀 이 통증을 또 이런 불편함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네요. 40대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관절염으로 중요한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 후에 또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서 통증의 원인은 아무래도 골절 혹은 아니면은 뭐 인대나 그런 손상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이라 그런 사고 이후에 바로 이제 치료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교통사고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20, 30대부터 누적돼 왔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이제 관절 내부의 연골이라든지 그런 연골판에 그런 누적된 그런 손상이 사고 이후에 다시 촉발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이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까지 하셨는데도 계속 아프고 그런다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아직은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 관절에 진짜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밀 검사라면 MRI 사진 같은 거 좀 맞습니다. 찍어볼까요? MRI는 어쨌든 무릎 내부의 연골판이나 연골 같은 구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네. 때문에 한 번쯤은 검사를 해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괜찮다 아니면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60대 여성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힘든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좀 젊으시잖아요. 60대셔서 그래서 아마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희한테 말씀 주신 건 60대라고 하셨지만 이제 60대도 60대 초랑 초반. 후반이랑 그렇죠. 또 그 치료 방법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환자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활동 범위에 따라서도 60대 후반도 충분히 60대 초반처럼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그런 제한적인 그런 정보를 갖고서는 아직 60대 초중반이라고 하더라도 관절염 말기를 진단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뭔가 수술적인 조치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인공관절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 관절을 살려서 최대한 좀 오랫동안 써보느냐 이런 기로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다리가 오다리가 생겨서 생긴 관절염이라면 오다리 교정을 먼저 한번 해서 내 관절을 살리는 그런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지의 정렬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가장 좀 마지막 선택지는 인공관절 수술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60대만 돼도 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이제 인공관절 자체가
수명이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수명이 있는데 그쵸. 네. 이제 관절 인공을 씌운 그런 금속 부분이 뼈와 녹아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명이 다른 경우도 있고 혹은 인공관절과 인공관절 사이에 인공 연골이 닳아서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한다는 거는 환자분이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겠지만 실제로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젊은 60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관절을 살리는 치료를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후반 이후부터는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관절을 좀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위경골 절골술. 맞습니다. 예, 발음 제대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부학적인 말 그대로 근위라고 하면 이제 경골이 요 부분이고요. 아, 경골. 경골. 네. 근위는 위쪽 부분을 말합니다. 아. 위쪽. 그리고 여기를 절골. 그러니까 뼈를 잘라낸다? 절제를 해서 네. 뼈를 벌려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오다리가 있거나 X다리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시행을 하는데 네네. 오다리 다리 이렇게 벌어진 다리를 바르게 이렇게 펴주는 그런 개념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교정이 되는 수술이네요. 맞습니다. 다리 모양이. 그래서 이제 젊은 연령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절 아래 부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본인의 관절 자체는 본인의 관절을 유지시켜주는 그렇겠네요. 그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50대 혹은 60대 초반의 중년, 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중년에서 이제 그런 활동성, 스포츠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리 모양을 교정함으로써 더 진행될 수 있는 무릎퇴행성 관절염도 좀 막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좀 유효할 것 같고 자기의 관절을 도저히 살릴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관절이 너무 닳아서 어쩔 수 없이 인공을 씌워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제 관절염에 있는 부위를 좀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무릎은 내측 그리고 외측 그리고 앞쪽 전방 이렇게 세 군데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네. 이런 한 구획만 내측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다리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내측 관절이 많이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측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이걸 전체 다 인공으로 바꿔버리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안쪽만 관절염이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계속 오래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절제를 해버리면은 십자인대라든지 그런 중요한 구조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다 절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무릎의 내측만 이렇게 인공으로 바꾸는 부분 치환술 혹은 반 치환술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수명이 좀 그쵸. 교체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무릎 내부에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제거하고 새로운 걸 넣는 재치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이기는 한데 이걸 전체를 다 바꾸느냐 부분만 바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내 무릎에 더 적합한지는 당연히 전문의 의견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뭐 무릎 내부에 이제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인대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옆에 뒤쪽으로 향하는 후방 십자가 있는데 네. 이런 인대가 건강하고 그리고 무릎 내측만 이렇게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절제를 해서 인공으로 씌우는 이런 치료가 훨씬 더 환자분이 수술하고 이제 걷거나 혹은
굽혔다 폈다 하거나 그런 회복하는 데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연세가 더 들고 퇴행성 변화가 이런 십자인대까지도 이미 와 있고 관절염의 부위가 이렇게 바깥쪽까지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때는 반쪽만 바꾸는 반치환술은 큰 의미가 없겠고 전체 다 바꾸는 전치환술이 훨씬 더 통증 감면에 효과적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운동 범위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네. 누락했는데 이제 십자인대를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내측만 골절제를 해서 인공을 씌우기 때문에 네. 내 인대가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기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아. 또한 수술할 때 실제 절개 범위도 훨씬 더 적고요. 한 3분의 2 정도에서 반 정도 훨씬 절개 부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도 적게 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재활도 좀 더 빨라지게 되고 네. 환자분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좀 비교적 빠른 부분 2, 3주 정도로. 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전체보다는 부분 치환술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한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흔히 이제 중년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다리가 있고 그런 분들은 근위경골 절골술과 이렇게 반만 바꾸는 반치환술 2개 중에 하나를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혹시 내가 이제 조금 운동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걸을 때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내 관절을 좀 최대한 살리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위경골 절골술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안쪽만 다른 그런 관절염이 아니고 전체가 다 관절염이 와 있는 그런 경우 이제 관절염이 한 구획만 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 다 올 수는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 바꾸는 전치환술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내 관절을 최대한 살리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요. 그게 아무래도 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짚어볼게요. 이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이제 수술 절개 범위가 적고 피도 적게 나기, 출혈도 적게 나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수술하고 한 2, 3주 정도만 돼도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진료실에서 보면 뭐 지팡이나 워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전치환술보다는 좀 재활이 빠르다. 그런 게 아마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그리고 전치환술에서 무릎 관절염의 이제 마지막 단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사연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된 사연 하나 또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해요. 물이 차고 붓고 통증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치료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30대 젊은 분이시고 운동하다 무릎을 다쳤다고 하셨는데 운동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젊은 남성들이라고 가정하면은 운동량이 어느 정도 좀 뭐 그냥 정적인 운동보다는 좀 과격한 운동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무릎은 굽혔다 폈다가 기본적인 관절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그런 운동들은 무릎의 방향 전환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다치셨을 수도 있고 이제 무릎이 계속 붓고 그런다는 거는 연골이 좀 같이 다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붓는 원인을 따져보면은 뭔가 무릎 내부 구조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그거의 부산물로 물이 계속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다쳤다고 하면 연골 재생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을 받았다면 연세가 더 있다고 하면은 그런 찢어진 연골판을 조금 이렇게 도려내는 부분 절제술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꼬매 놓는 치료가 훨씬 더 무릎을 중장기적으로 쓰기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내 무릎 통증에는 어떤 치료법이 좀 적합할지 그동안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59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본 환자 59세 남성분이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휜다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선을 좀 미리 그어왔습니다. 네. 선은 이제 고관절부터 발목 관절 중심까지 그어 놓는 선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릎의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선이 무릎의 내측으로 떨어지는 요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다리 혹은 내반 변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립니다. 네. 이제 걸을 때마다 아무래도 무릎 내측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안쪽이 아플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네. 그래서 요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다리가 체중이 떨어지는 요 빨간색 선을 이렇게 약간 중간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돌리게끔 하는 네. 오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 치료를 통해서 이 내측으로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줄여주고 그런 건강한 바깥쪽으로 걷게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이 통증이 많이 개선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리 정렬 이 모습을 보니까요, 확실히 수술 전과 후가 네.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이번엔 66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66세 여성분이시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연령, 60대 초중반까지는 젊은 연령이라고 일단은 뭐 말씀드리지만 60대 후반이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운동량에 따라서 물론 무릎 상태가 건강하실 수는 있어서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66세 환자분 걷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농사를 조금 수년간 지으셨다. 그런 분이셨는데 네. 이분도 이제 뭐 다리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안쪽이 많이 좁아져 있는 오다리 변형 그리고 안쪽 구획, 내측 구획이라고도 하는 이런 부위의 연골 손상이 동반된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정밀 검사하고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오다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일단 먼저 상처를 한번 관절 연골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 재생을 같이 내측에 있는 다른 연골에 대해서 치료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연골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에다 구멍을 뚫는 그런 미세천공술이라는 연골 재생하는 치료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관절 내측으로 떨어지는 네. 빨간색 선이 이렇게 관절 중앙부터 살짝 바깥쪽이긴 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연골 재생 병변 역시 이렇게 연골이 잘 자란 그러네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연골도 잘 자라고 이제 다리 부정정렬, 오다리를 부정정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부정정렬도 잘 교정이 됐던 사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다리 모양이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염이 생겨서 다리 모양이 저렇게 또 점차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무릎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치료가 좀 잘 됐다는 그런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다음 사례 역시 뭐 66세 남성분, 아까 앞선 사례와 연세는 똑같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행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10분 이상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좀 걸을 때 괜찮으시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한 5분,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도 걷기 힘들다라고 하실 정도로 일상생활에 저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통증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분 역시 내측만 많이 뼈 거의 달라붙을 정도로 관절염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관절이 내측 구획에만 좀 국한돼 있고 십자인대가 괜찮은 경우에는 꼭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환자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안쪽만 어떻게 말하면은 그 다른 연골들만 다 골절제를 해서 그 부위만 이렇게 인공관절을 씌운 치료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부분치 환수를 통해서 예후가 좋아진 66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최대한 또 자신의 이 관절을 살리다 보니까 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은 좀 부담스럽고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하고 계시고 주사 치료까지는 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70대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을 고려할 때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라고 하면은 관절을 바꾸는 인공관절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연세이시긴 한데 네. 또 환자분 증상을 보면 무릎이 자꾸 붓고 계단 오르내릴 때 그때 국한돼서 통증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평지는 그렇게 많이 힘드시진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좀 한편으로는 들고요. 맞아요. 무릎이 붓는 원인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무릎 내부의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그렇게 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손상된 거를 뭔가 치료를 하고자 무릎 내부에서는 치료를 하려는 그런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걸 우리가 흔히 염증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런 염증 반응이 부산물로 무릎에 계속 물이 차는 거거든요. 아하. 저런 경우에 뭐 70대라고 해서 딱 이제는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라고 섣불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기본적인 엑스레이 그리고 본인이 육안으로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지 그런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인공관절을 택해야 될 시기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심한 오다리와 같이 그렇게 다리의 변형과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한번 좀 엑스레이와 그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무릎의 안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물리치료,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 정도 2주 받아보셨고 아직 그 다음 단계 치료까지는 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무릎 내측이 유독 아프다. 네. 네, 이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진다. 걸을 때 통증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그렇게 더 주 증상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 생활보다는 바닥 생활이 조금 더 익숙하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바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쪽 관절이 많이 좁아지는 그런 환경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쪽 연골판이 계속 압력에 의해서 받아서 눌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는데 그래서 연골판이 내측 연골판이 찢어지고 퇴행성으로 압박이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또 환자분의 증상도 내측 위주로 그렇게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으셔도 그런 지금의 증상은 많이 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어떤 질환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만나볼 분은요, 63세 여성분이신데 등산을 하고 나서 갑자기 좀 통증이 심해지셨나 봐요.
본 환자분은 이제 연세도 젊고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3개월 전에 갑자기 등산을 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엑스레이를 봤더니 왼쪽이셨는데 엑스레이상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 뼈가 맞닿아 있거나 그런 증거도 없었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하지 오다리 그런 내반 변형도 있지 않은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으실 겁니다 하고 약만 드리고 보냈다가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뵀는데 여전히 아프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기 치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내부에 뭔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했더니 이제 왼쪽 무릎의 내측이 이쪽인데 내측에 대퇴골 뼈만 하얗게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그런 대퇴골의 골수 부종 소견이 보였고 잘 보이시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으로 검정색 선이 맞아요. 하나 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퇴내과, 대퇴골의 내과의 연골화 골절이라고 해서 관절면 자체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연골 밑에 부분에 골절이 생기면서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연골도 다 괜찮고 바깥쪽이나 인대도 다 괜찮고 근데 딱 내측만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 저 인공관절 전체 다 바꾸기에는 너무 과한 치료라고 판단이 돼서 네. 본 환자분 같은 경우도 내측 구획만 이렇게 인공관절을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됐을까요? 제 기억에는 워낙 한 4개월 정도를 너무 아파하셨다가 수술하고 나서 한 2주만 돼도 수술을 통증이 많이. 왜 빨리 검사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만큼 네.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재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정재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무릎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보다 여름에 무릎이 더 시큰거린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통상적으로는 무릎 통증은 겨울에 더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것도 사실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아마 외부 온도 때문에 많이 뻣뻣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 내부가 뻑뻑하고 그거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더 시큰거리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같은 장마철에 이제 전체 대기압보다 저기압이 되면서 무릎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더 시큰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강한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쐬이면서 기본적으로 무릎은 통증이 있거나 시큰할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조금 뭐 혈류가 돌면서 그것이 이제 근육 이완도 되고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너무 강한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릎이 더 시큰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는 크게 뭐 계절을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통증이 없으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도 정상이다. 글쎄요, 이거 소리가 나면 일단 조금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무릎에 소리 나는 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보통 진료를 보면 한
70% 환자분들은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난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저도 무릎이 소리가 나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저도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제로 소리가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릎 앞쪽 같은 경우는 슬개골의 그런 움직임과 연관이 있어서 슬개골이 다른 뼈와 살짝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네. 뭐 아니면은 그 다음 경우로는 무릎 주변을 지나가는 인대들이 뼈를 타고 넘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냅핑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딱딱 그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네.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연골이 더 빨리 닳는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중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상반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무릎 관절은 내 체중을 지탱하는 그 단면적, 위에 뼈 대퇴골과 아래 뼈 경골이 요 단면적에 의해서 내 체중을 다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관절의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같은 경우는 손상이 좀 더 생길 수밖에는 없는데 네. 하지만 또 체중이 너무 또 적게 나가 버리면은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에 이런 골 밀도가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체중을 적게 만든다 혹은 너무 뭐 많게 한다 그런 건 좋지는 않고 적정 체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질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릎이 안 좋은 사람에게 스쿼트나 스피닝 운동은 좋지 않다. 아, 이거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자세 자체가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저도 조금 운동을 좀 하면서 좀 뭐 이제 지식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네네. 스쿼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은 무릎이 뭐 흔히 이제 뭐 많이 망가진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네. 무릎은 기본적으로 앞뒤로 구부리게 되는 관절인데 너무 과도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또 고중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릎 연골판은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저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한 90도 정도 내외까지만 좀 구부리면서 운동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스피닝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자전거랑 조금 비슷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무릎의 근육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네. 굳이 그 근육을 키우는 효과 없이 그냥 빨리 밟기만 하는 그런 운동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꼭 피해야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저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등산은 조금 자제하셔라.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도 등산이라는 과정은 내가 내려가는 길에 이제 계단이 규칙적인 게 아니고 불규칙적인 하산길이 있고 거기다가 혹시나 좀 미끄럽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이제 다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무릎이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 관절염이 어느 정도 중기 이상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달리기는 뭐 정취미시면 조금은 하시되 너무 오랫동안 하시지는 않기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런 운동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내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를 좀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병원에 계속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생활 습관 교정 조금 근육 운동을 해보는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시기를 갖고 그 시기가 지나도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더 그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네. 가속화되지 않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관절염을 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서 조금 불편하시면은
그래도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셔서 좀 한번 진찰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